결혼식 날 새색 씨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적지만 깊은 온기로 마음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존경하게 된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며 깊어졌고 그는 나에게 또 다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나는 간병인이 아닌 지켜주는 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이야기로 아버지와의 깊은 감정적인 연결과 함께 간병 생활의 어려움과 행복을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병세가 깊어지며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움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워할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을 찾아가서 그분의 말을 떠올리며 작은 향기로 남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차 한 잔을 따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은 헌신과 존경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매일 그를 생각하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 그를 닮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고 혹시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의 미소를 떠올리며 따뜻한 차를 나눠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이 남아있음을 느낄 것이라고 하며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1막 2년의 시작.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새색 씨의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의 눈빛은 내 마음의 어딘가를 깊이 울렸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인내가 스며 있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집에. 그 한마디에 낯선 집이 순식간에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부엌, 시아버지가 차를 따르며 미소 짓는 모습. 시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지만 말보다 깊은 온기로 대하셨습니다. 아가, 사람은 밥을 나누는 걸로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이었다는 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내리며 아버님, 이젠 제가 할게요. 하면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죠. 괜찮다. 몸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 그래야 마음도 늙지 않지. 그분의 말은 언제나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 날이면 나는 부엌에 앉아 시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가,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그분과의 첫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습니다. 명절이면 아버님은 직접 송편을 빚고 나는 옆에서 도왔죠. 예쁘게 빚어야 마음도 예뻐진다. 그분은 항상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마을 어르신들이 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을 수 있었죠. 아이고, 그 양반은 젊을 때도 저랬어. 항상 남 먼저 챙기고 말이야.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남편보다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회상.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오후. 나는 마당에 빨래를 거들여 뛰어나갔고 시아버지도 우산을 들고 함께 달려오셨죠.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이리 와. 그분이 내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던 그 순간 마치 친정아버지의 품에 안긴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내 삶의 또 다른 아버지다. 내가 지켜드려야 한다. 그 결심은 이후 15년 동안 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시아버지는 홀로 남으셨고 나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내가 늙어서 귀찮을 텐데 괜찮겠니?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때 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딸처럼, 나는 그분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은 말보다 깊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5년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 될 줄은요. 병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셨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야. 다만 나는 조금 먼저일 뿐이지. 그 말에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간병인이 아니라 지켜주는 딸이 되었습니다. 이막 간병의 시간, 헌신과 눈물의 5년. 그날 이후 아버지의 몸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냉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신경계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묵묵히 가정을 지탱해온 그분이 지금은 퀭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아버지, 이젠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날부터 내 하루는 아버지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식사 시간을 맞추고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웃음 한 번, 손길 한 번이 내게는 하루의 위로였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는 침대 곁에서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아가, 손 좀 잡아줄래?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폐에 끼쳐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병의 변화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걱정했습니다. 너도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어라.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때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참 효녀야.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지.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없이도 마음이 닿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지금 괜찮으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감정 고조.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창문 좀 열어줄래? 찬 바람이 들어오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 중에 하나가 내 아내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었으니까요. 장면 전환. 어느 봄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조심스레 그분을 햇살 속으로 모셨습니다. 아가, 봄 냄새 참 좋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마지막 선물처럼 내려준 빛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던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간병의 5년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또 가장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돌봤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를 더 많이 위로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여전히 그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차를 따르던 소리, 그리고 부엌의 나무 냄새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5년의 간병을 마쳤고 또 다른 5년을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은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산막 그 후 5년 여전히 나는 그분을 그리워한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직도 집 안 어딘가에서 그분의 기침 소리와 발자국이 들리는 듯 합니다. 처음 1년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앉던 의자, 늘 쓰던 찻잔, 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걸 정리하는 게 마치 그분을 또 한 번 떠나보내는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나는 조금씩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들. 그 모든 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 말이 들릴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먹먹해집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나는 매년 봄이면 그분이 좋아하던 들꽃을 찾아갑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그분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게 인생이다. 중요한 건 피었을 때 얼마나 향기로웠는가야. 그 말이 내 삶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향기로 남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면 묘사. 봄의 들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그분의 웃음이 바람에 섞여오는 것 같습니다. 아가, 잘 지내냐?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시아버지를 그리워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었고, 친구였고, 무엇보다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분이었어요. 그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하게 내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문득문득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나는 차 한 잔을 따르고 그분이 늘 앉던 자리에 살짝 눈길을 줍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치 지금도 그분이 내 옆에서 괜찮다, 아가. 넌 참 잘 살고 있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로맨스로 말하지만 나는 헌신과 존경을 사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15년, 그중 5년의 간병,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떠난 후에도 마음속에서 그를 기억하는 것. 감정 고조.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분이 내게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나는 차를 내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늘이 참 예뻐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 저 하늘을 보며 웃으셨겠죠. 바람이 살짝 불고 창문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마지막 멘트.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을 향해 조용히 인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클로징.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 그를 닮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그리운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람의 미소를 떠올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눠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도 사랑이 남아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